안녕하세요. 파이콘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록체인 뉴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2년도 2월 25일 와 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달러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와 금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주식 그리고 코인 등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 전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1.799조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 많이 올라갔습니다. 40.7%, 이더리움 점유율 17.5%. 많이 떨어졌다가 어제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파이코인 현재 4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클레이튼, 요즘에 NFT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의 NFT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핵심 내용은 트래블룰입니다. 트래블룰, 이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는 람다 256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코인원, 코빗, 빗썸 같은 경우는 이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코인원에서 해외 거래소, 코빗에서 뭐 빗썸에서 해외 거래소로 다 이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가요? 등록이라 출금 지갑 주소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출금 지갑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B에게 가상화폐를 보내려고 하면 이 B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 정보가 뭐 메일, 아이디, 지갑 주소, 이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갑 주소를. 그래야지만 이 A가 B에게 가상자산을 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이제 생겨났어요. 이거 지금 최근에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트래블룰이라는 게 적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는 좀 다르다. 코인원, 코빗, 빗썸은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비트도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이슬톡톡님의 블로그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이제 금융 실명제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래소 A 이용자가 거래소 B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낼 때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정보? A의 정보, B의 정보. 이 B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트래블룰은 뭐냐면은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그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이 파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강제하는 규정. 이걸 지금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이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월 25일 날. 대단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코인을 이체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건 뭐냐면 세금입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현물 투자만 이제 가능을 하다. 이 업비트에서는 이제 해외로 혹은 해외 송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코인원을 써봤어요. 제가 코인원에서 코인을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코인원 사용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코인원, 코비, 비썸 다 마찬가지예요.
NFT 거래할 때도 코인원에서 클레이튼을 사서 보낼 수 있었고 빗썸에서 클레이튼을 사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죠. 다 막혔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게 싹 다 막혔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내가 누군가한테 송금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로 지갑을 받을 건지 이거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야 돼요. 이 녹화 내용을 거래소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바로 승인이 나냐? 승인도 바로 안 나요. 그럼 바로 이체가 되냐? 승인이 나고 바로 이체가 안 돼요. 다 24시간 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업비트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비트는 이런 제약이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업비트는 조금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래서 채굴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요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은 하루 330만 원 이상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거 초과 금액만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한국은 그냥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금 세탁을 막겠다 이거죠. 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 막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빗썸 같은 경우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합니다. 12개의 거래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뭐 FTX,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여기는 이제 입금이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빗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낼 수는 없는데 바이낸스에서 빗썸으로는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빗썸과 코인온 코빗 같은 경우 이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자금 세탁을 막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업비트는 이 람다라는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사용하기 편한 거는 사실 업비트죠. 왜 지금 해외에도 출금이 가능하고 다 수신 송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3월 24일이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 여기 코인 빗썸 코인 코빗이 농협과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 연장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트래블 룰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까다롭다. 이건 뭐냐면 그냥 거의 은행 수준이 된 거예요. 은행. 그냥 은행이 된 거죠. 굉장히 좀 불편하게 좀 바뀌었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하긴 하지만 탈중앙화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블로그는 링크 사이트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입출금이 굉장히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일단은 빨리 업비트 사용을 하셔라. 불편합니다. 굉장히. 자, 두 번째. 이벤트 기간 수수료 1% 팔라스퀘어. 이건 네이버 자회사에서 만드는데요. NFT 거래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스퀘어라고 해가지고 NFT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갑 연결하면은 카이카스 지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체인에서 만들어진 오픈시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같이 연동이 돼요.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이 오픈시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0%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를 거래를 하게 되면 100만원짜리를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10만원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사실 어떻게 들어갔냐면 2.5%가 이 오픈시에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7.5%는 개발자, 이 캐릭터를, 이 NFT를 발행한 이 발행사가 거래하는 수수료가 7.5%를 가져가. 이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2.5%의 수수료 굉장히 현재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네이버 자회사에서 이 팔라스퀘어라고 하는 NFT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현재는 이벤트 베타 기간이다 보니까 판매 수익의 무조건 1%예요. 무조건 1%만 수수료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라라고 하는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래블룰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정리해 왔는데, 이 부분은 블로그를 들어가셔서 조금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뉴스 중요한 뉴스 많아서 이것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22,000원, 좀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채굴 수익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 파이코인은 현재 기업 참여가 1178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4시간 데이터 캡은 100TB.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파이코인의 생태계에 아예 일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거를 아직도 내가 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십시오. 자, 현재 파이코인의 기업이 1100 클라이언트죠.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1178개 업체가 파이코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총 어떠한 기업이 참여를 해서 100TB 우리가 저장을 할게요 라고 하는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파이코인 플러스를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3월 1일부터 CC 섹터, 지금 우리가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약 15 엑비바이트를 현재 만들었는데, 이건 다 CC 섹터예요. CC 섹터가 뭐냐면은 가짜 데이터예요. 가짜 데이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CC 섹터를 업그레이드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3월 1일부터 너네들 이제 가짜 데이터 그만 만들어, 업그레이드 하게 해줄게. 가스비는 조금 들어. 그래서 앞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기업의 데이터가 필수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채산성 채굴량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실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원래 32GB를 실링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실링 시간이 좀 단축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실링이라는 거를 할 때, 실링은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암호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링이라고 해요. 봉인하다 이런 뜻인데, 유효 데이터가 무조건 70%가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15.643 엑비바이트, 우리는 이만큼 저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99%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리얼 데이터, RDS라고 하는데, 이걸로 빨리 바꿔야 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스비도 절감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진짜 데이터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는 채굴 업체만 많이 벌어가는 겁니다. 많이 벌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 지금 현재 1년 5개월 동안 파일코인의 채산성이 블록당, 원래 한 블록당 28개까지 받았었는데, 지금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파일코인 채굴 한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22개로 바뀌었어요. 총 정체로 보면은 지금 1년 4개월 5개월 만에 22%가 감소를 했어요. 22%. 1년에 22%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첫 1년 동안에 여러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일코인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만큼 감소했어요. 이제 이런 감소들이 조금씩 좀 더디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결론은 채산성이 아주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채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기업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채산성, 지금 파일코인 가격, 지금 현재 파일코인 가격 대비 채산성은 굉장히 지금 파일코인 가격이 22,000원이잖아요. 이게 메리트가 있다고 지금은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파일코인 채굴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의 데이터를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파이 상품을 이제 냈죠. 뭐냐면 이제 1000개, 1000개 이상만 내가 예치를 하면 이건 무조건 이제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 1000개 이상만 내가 파일코인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무조건 그 내가 맡기는 개수에 대한 40%의 이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원금이 보장이 돼요. 내가 원금 파일코인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디파이 상품을 냈어요. 굉장히 지금 호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가 조금 시끄럽고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홀딩을 하시면 그래도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분명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